라지브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장세가 안 좋죠.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국제 정세도 안 좋고, 그죠? 예, 물가도 다시 올라오고 하는데,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영상을 많이 못 올리는 이유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땐, 지금은 별로 할 게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뭐 투자를 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냥 특별히 할 게 없는 장이 있어요. 지금 같은 고점에서 그렇고요. 그래서 11일 전에 제가 알림으로 올려드린 내용 보시면, 자, TQ 하단 추세선 내려갔는데 왔다 갔다 하잖아요. 위아래 위아래 하니까 이럴 때는 뭐 위로 간다 예측할 필요도 없고 아래로 간다 예측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좀 기다리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많이 매매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전에도 제가 한 2주 정도 지켜보시는 게 낫다. 그래서 4월 중순까지 보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4월 중순 동안 그냥 계속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도 크게 의미 있는 장이 아니고, 그리고 더 크게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 월봉입니다. TQ 월봉인데 4양봉 나왔죠. 5양봉 나왔죠. 5양봉.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쉬어간단 말이에요. 4개, 5개 나온 다음엔 거의 쉬어가니까, 그럼 요게 잠깐 갔다가 다시 올라가냐?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전혀는 아니죠. 전혀 없다라는 건 그 투자의 세계에서는 알 수 없는 일이고, 이전에서도 항상 보시면 여기 5양봉 올라갔죠? 그럼 내려갈 때 요만큼 내려가고 이렇게 가냐?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이 밀립니다. 근데 고점에서는 좀 덜 밀릴 것 같지만, 레버리지 ETF의 특징상, 자, 여기서도 올라왔죠. 올라와서 어쨌든 조정받을 땐 별게 아닌 조정이 아닙니다. 거의 15달러 가까이 조정을 받고, 10에서 15달러 정도는 조정 늘 받고 갔어요. 여기서도 여기 3양봉 올라갔다가 쭉 뺐죠.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갔다가 쭉 빠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 변동성 장세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좀 쉬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냥 두세요. 계좌를 가만히 두시고, 뭐 좋은 걸 자꾸 찾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켜보시면서 내려가면 사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전에도 안내드린 말씀대로 올랐으니까, 어쨌든 올랐죠. 그래서 자,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입각해서는, 자, 올라왔습니다. 저점 내려왔죠. 그리고 다시 올라왔는데, 자, 이 중간이 센 경우에는 83까지 쭉 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건 이제 아니에요. 이거는 없어진 거죠. 그럼 어떤 패턴이 맞겠습니까? 요 밑에, 하단의 요 위치죠. 정확히 요 위치에서 어떻게 됐어요? 밀리기 시작했죠? 그러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이 패턴이랑 유사하니까 여러분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연말까지. 하지만 어디까지 좀 생각하셔라. 여기서 어디 내려왔죠? 여기 42달러 정도까지는 내려간다가 아니라 내려갈 수도 있다. 그럼 이때 우리가 매수를 한다면, 지금은 절대 매수 타이밍이 아닙니다. 좋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일목균형표의 구름대인데, 여기 이렇게 양운이 보이죠? 여기 오렌지색이 양운이거든요. 그러면 어디까지 쭉 내려가요? 음운으로 전환되는 데가 여기에요. 50달러 정도. 그러면 이 안쪽까지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제가 볼 때 훨씬 높습니다. 이게 물론 뭐 바로 가면 좋겠지만, 어쨌든 한번 내리면, 자, 몇 달 정도 또 내린다고요? 여기 보시면 한 3달 내렸죠? 그리고 여기서도 3달, 이전에도 2달. 그러니까 2달에서 3달은 거의 조정이 나옵니다. 뭐 하락장에서야 당연히 3달 거의 꽉꽉 채우고, 하락장에서도 어때요? 우리 보면 하락장에서도 3달 빼면 한 달은 올려요. 그죠? 3달 빼면 한 달은 올립니다. 그래서 주식은 낙폭과대가 되면 올라가는 이 습성이 있죠. 심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제가 볼 때 2달 정도는 뺄 건데, 요렇게 빼는 건 사실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2달을 빼더라도, 지금은 크게 안 내려갔죠. 하지만 한두 달 더 보셔라. 그래서 이제 4월, 5월이 아마 충분히 추매 구간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잘 참고하시고, 자, TQ 일봉에서 보면 그냥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추세선 깨졌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내려왔다가
자, 올라가는 것 같아도 결국 밀리죠. 안 돼요. 한번 추세선이 깨지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도 다시 검노선 돌파하려다가 또 밀리죠. 그래서 지금은 뭐 바로 반등하기 쉽지 않습니다. 뭐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냐? 여기 이제 가격대를 그어놨죠. 55달러까지 1차 내려간다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52, 49, 45까지 해서 이 가격에 추매를 하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자, SOXL도 자, 엔비디아가 근데 생각보다 엔비디아 많이 안 밀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갈 것 같아요. 하지만 요거를 월봉상에서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전에 상승 왔죠? 자, 긴 윗꼬리가 달렸죠? 그러면 자, 한두 달은 옆으로 횡보하더라도 조정은 한번 받고 갑니다. 이렇게 조정 크게 나왔다가 다시 올라갔죠? 자, 근데 자, 이 긴 윗꼬리를 보실 때 여러분 여기 몸통이 있고 윗꼬리가 길죠? 예. 이쪽은 어떻습니까? 몸통이 있고 윗꼬리가 길면 보통 한 번 다시 튀겨 올라가요. 여기서도 결국 튀겨 올라간 거죠. 예, 딱 튕겨서 슈팅이 나와서 올라갔는데 다시 밀렸고, 그럼 우리가 여기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위아래로 엄청나게 움직이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몸통이 별로 없으면 여기 이 고점 양봉이 몸통이 없죠. 예, 도지형의 낀 윗꼬리, 이런 경우가 좀 밀리는 경향이 커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보면 몸통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다시 밀어 올리기는 조금 5달 연속 상승이었으니까 부담스럽지만 내려가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밀어 올려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시는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월 후반부에 쭉 밀렸다가 다시 밀어 올릴 때 매수하시는 게 더 안전해요. 그래서 제가 이 흑산병 이 음봉이 3개 뜰 때 이때가 가장 여기 아래 꼬리 달 때가 가장 좋은 추매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올해 이번 달 말쯤에 내려갔다가 이렇게 아래 꼬리, 그럼 일봉상으로는 이렇게 하락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이 되겠죠. 이런 때 추매를 조금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가격은 이쪽에다 표시를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잘 참고를 하시고요. 자, 비트코인, 우리가 결국은 이 시장이라기보다는 이제 큰 자금의 흐름을 못 이기는 거예요. 이전 방송에서도 제가 비트코인 팔지 마라 뭐 이런 저는 뉴스가 나오면 판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부터 폭락한다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고 결국은 이게 한 11일 전, 한 12일 전 그 기사인데 그때가 요랬단 말이죠. 고점에서 막 반등하고 있었을 때 이런 기사들이 났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비트코인 사상 최고치 찍는다더니 14도 날릴 판, 그죠? 그리고 이란 이스라엘 공격 공습이 이제 잠깐 미국의 중재로 뭐 후속 침공만 안 하면 보복을 그만하겠다 이렇게 얘기 나왔죠. 어쨌든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지죠. 그랬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사 나올 때는 매도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도를 했고 ETF로 돼 있는 걸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하락 구간에 다시 살 건데, 자, 그간에서 이렇게 하락했죠. 우리가 이걸 보아야 합니다. 자, 고점입니다. 고점이죠. 그러면 밀렸다 가는데 요만큼 밀렸다 가겠냐? 중간 과도기 상승 구간에선 많이 밀렸다 가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서 어떻습니까? 올라가죠? 여기서 고점을 형성하고, 그리고 나서 내려서 어디까지 갑니까? 여기 검노선까지 가죠? 그럼 이번에도, 자, 고점입니다. 자, 지금 이 차트죠. 고점인데, 밀려서 검노선인 25까지는 안 가더라도, 요 구간에는 갈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하단부 쪽에서 더 추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물론 위로 갈 수도 있으니까 돌파할 때 조금씩 더 모아가시는 전략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또 2차 전지 테슬라발 악재로 이제 추락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차트상에서는요 위험한 구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LIT나 국내 2차 전지는 조금 더 모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손실폭이 커지죠.
그런데 싼 가격이라는 거예요. 싼 가격은 월봉상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LIT ETF 같은 경우는 자, 이전에 고점 어디였어요? 상장 고점이 여기였습니다. 2010년도 쭉 바닥 팠죠. 바닥 파서 다시 반등했는데 어디예요? 여기 매물대입니다. 중요 매물대죠. 자, 쌍바닥을 만들고 다시 돌파할 때 도지를 딱 띄우면서 여기도 도지, 여기도 도지, 그죠? 네, 다시 돌파하면서 큰 상승 나왔죠. 그럼 이게 지금 다시 원위치 됐죠? 그러면 여러분 물량을 많이 팔았겠죠. 개인은 많이 던졌을 겁니다. 거의 안 갖고 있지 않을까요? 이 정도 내려왔으면. 네. 그런데 어디서 지금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테슬라도 비슷하게 이런 패턴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바닥 잡는 구간이에요. 조금 더 밀리더라도 뭐 30달러까지 생각하면 좀 너무 많이 내려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44니까 한 37까지 생각하시고 사 모으면 이 싼 구간에서 사는 거라는 거죠. 굳이 비싼 구간 우리가 올라간다고 물론 장이 좋을 땐 올라가는 거 사야 돼요. 하지만 지금은 누가 봐도 장이 좋은 건 아닙니다. 빅테크 올라가는 거지 반도체 올라가고요. 이런 2차전지 과거에 뭐 리튬 관련된 ETF 옛날에 영화를 누렸던 주가가 바로 반등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지금이 괜찮은 가격이란 얘기인 거지 내년에 이게 엄청난 수익을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싸니까 모아 가셔도 그 큰 리스크가 없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중장기 투자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간 겁니다. 고점 갔죠. 고점 가서 이렇게 쭉 밀렸잖아요. 쭉 밀렸고 다시 반등해서 근데 이 위치를 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 상승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바닥에서 어디를 돌파하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 형광 파랑색이에요. 하늘색, 형광색, 하늘색. 자, 요 라인이 여기 가거든요. 요 핑크 라인도 같이 가는데 요걸 이제 제가 관찰 라인, 슈팅 라인이라고 하죠. 요거 돌파할 때 큰 상승이 나와요. 그쵸? 그리고 쭉 갔다가 다시 어디를 깨면 여기는 이제 큰 추세의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는 웬만하면 물량을 다 줄이시는 게 낫겠죠. 쫙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어디에 막혀요? 또 그 라인이죠. 여기 하늘색, 형광 하늘색, 그 다음에 분홍색.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게 그 주가 차트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여기 윗꼬리 달고 이거 안 좋다고 했죠. 기니꼬리의 음봉입니다. 다시 내려왔는데 자, 그러면 저점이 여기에요. 100달러인데 그렇게 내려갔는데 아직 저점을 안 깼죠? 그래도 지켜주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보다 여기서 막 급격하게 더 밀릴 확률은 물론 조금씩은 더 밀릴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저점은 잡혔다라고 보셔서 저는 테슬라는 뭐 계속 좀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급반등해서 뭐 내년에 엄청난 수익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산다면 사실 엔비디아가 괜찮아 보여요. 또 다시 이유는 자 이렇게 월봉상 많이 올라갔다가 밀렸는데 안 밀리고 있습니다. 그쵸? 최근에 주가 하락에 비해 잘 버티고 있어요. 890달러 선에서 그럼 이거 안 밀리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밀려도 소폭 밀리고 쭉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게 에코프로에서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작년 재작년에 올라가도 어떻습니까? 또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리고 지금 횟수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테슬라도 여기 고점 1차, 2차, 3차까지 갔죠? 그 다음에 내려왔는데 어쨌든 엔비디아는 여기 이제 중간에 상승했다가 다시 원위치 했기 때문에 이걸 파동으로 잡기가 좀 애매합니다. 상승 파동은 이렇게 쭉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라고 보면 1차, 2차까지 온 거예요. 그럼 한번 밀렸다가 3차까지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인 건 맞다. 그래서 용감하신 분들은 요거 활용해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매를 대신 안전하게 하셔야죠. 분할 매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최근에는 뭐 그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지 않고요. 멤버십 분들께도 지금은 사실 조금 소나기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예수금 잘 들고 그냥 홀딩 잘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월 초에 제가 반도체 우리 날아갈 때 항상 우리가
주식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에이스 AI 반도체 포커스 ETF 같은 거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빛반도체가 40% 이상 포지셔닝 된 ETF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때 안내 드리고 2월 말부터 2월 한 중순부터 사실은 샀다가 뭐 계속 이렇게 모아가고 있죠. 모아가고 있어서 최근에 고점 잡고 어느 정도 한 60%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내려갈 때마다 좀 다시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익 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유가 막 들썩들썩 하잖아요. 근데 지금 원유 ETF 사셔갖고는 반드시 손실이 날 겁니다, 아마. 지금 뭐 130불을 가도 먹을 구간이 생각보다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런 흥구석유나 한국석유 이런 거죠. 석유 관련 주들. 어쨌든 세력이 좀 붙어 있는 것들은 크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12월 작년 23년도죠. 12월 달쯤에 안내 한번 드렸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때부터도 갖고 있었는데 저점 잡혔을 때 자 여기 보유했다가 여기 수익이 나도요. 여러분 국내 세력주는 안타깝게 이게 계속 가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럼 집중적으로 종목을 잘 관찰하시다가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죠. 그래서 오늘도 최근에 계속 상승했고요. 오늘도 16% 정도 상승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다가 16% 정도 상승했어요. 그리고 오늘 고점에서 매도하고 다시 이제 내려가면 눌림에서 조금 더 담아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계좌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건 ETF나 레버리지는 그냥 꾸준히 모아가셔도 돼요. 그죠? 중장기 투자. 대신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수익 내는 것들은 이렇게 눌림에서 반드시 공략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는 좀 잉여 예수금은 주식을 안 사고 있어요. 주식 안 사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 콜. 여기 이제 해지가 안 일어나죠. ETF상 환해지 상품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배당 받겠다 생각하고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5% 넘으면 이렇게 매도했다가 다시 그 자금으로 좀 밀릴 때 다시 사고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도 수익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무리하지 말고 이런 거 하시고 최근에 금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에이스 KRX 금연물을 저도 한 2달 전 3월 초부터 사서 모아서 어쨌든 뭐 수익은 지금 꽤 났죠. 그래서 이제 고점에서 매도 다시 매수 그죠? 그 다음에 지금도 어쨌든 수익 낸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 눌림 구간에 다시 사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눌리면 더 살 것이고 올라가면 좀 덜 살 것인데 지금은 주식 갖고 승부내실 구간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차근차근 내가 2, 3년 보고 모아가실 종목들 특히 지금은 ETF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ETF들을 꾸준히 모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